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급상승 출발을 했다가 하락 반전을 했다가 지금 다시 강보합권이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옵션 만기 좀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꾸준하게 좀 매수를 주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도는 여전히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122억에 코스닥 매수를 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전화 상담 번호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주실 때에는요, 비중과 매수가 꼭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입니다. www.centtv.co.kr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종목 상담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면 종목 게시판이 나오는데요. 그곳에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팜스토리를 물어보셨습니다. 1,5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팜스토리 한번 볼게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늘장 뭐 공략주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선적으로 한번 월봉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월봉이를 보게 된다라면 이 월봉이가 박스권 상단권역에 매물을 좀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배열권역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인상적이죠. 주봉을 보면 주봉이도 마찬가지로 정배열권역입니다. 정배열권역이고 현재 박스권역에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 마지막으로 일봉이를 보게 되면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이격 좁히기 과정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460원에서 1,600원 정도 박스권역에 좀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4분기 실적도 좀 괜찮을 겁니다. 4분기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내년 시장도 아마도 조금 괜찮은 그런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일단 걱정을 하지 말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여유있게 하게 되면 이 박스권을 넘어서 1,800원대 신고가의 흐름들이죠. 이 1,800원짜리 때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잠깐 볼게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안 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게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매도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S-오일이에요. 92,7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참 좋은 기름인데 주가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S-오일 주가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밀려 내려오는 3%대의 하락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9만원대예요. 92,700원. 아마도 물타기를 좀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일단 바닥 확인을 하러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가권역 이 66,000원짜리 대를 한 번쯤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들이 이것저것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가 하락은 정유 섹터에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지금 이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 이 정제 마진이 좋아지는 그게 나와야지만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경기 민감 섹터들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대형 섹터에서는 안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좀 예외적으로 좀 안 좋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향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게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정유 섹터 중에 S-오일도 뭐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자릿대에서 뭐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50%시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 기다렸다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좀 크게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겠지만 한 75,000원에서 80,000원 정도 때까지, 이 자리 때까지는 좀 길게 일단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예요. 44,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단기 매도가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시장과는 다르게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 이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으나 지금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거래량이 보시게 되면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조정을, 이 음봉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자, 결국에는 올해 LED 업종은 좀 꾸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정고점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약 한 47,000원에서 48,000원 정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세대로 이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5만원대도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잠깐 멈추고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니요, 아이테스트하고, 세미트하고 합병한다고 몇 달 전부터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어제 전화가 왔는데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결정을 못 내려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 이제 제 생각은, 네. 그냥, 아이테스트 주식으로 받아가지고 들고 가고 싶는데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은 지금 세미텍을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이테스트를 매수하신 건가요? 세미텍요. 세미텍을 매수하셨어요? 예. 세미텍의 매수가가 얼마나 되시는데요? 3,529원요. 3,529원이요? 예. 비중은요? 한 25% 돼요. 25% 돼요? 예. 근데 이거를 뭐 아이테스트로 뭐 바꾸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이제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요.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물으면서 정확하게 저도 다 못 들었는데요. 네. 오늘부로 이제 세미텍을, 하면은 이제 아이테스하고 합병이 되면 세미텍 주식은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흡수합병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세미텍으로 이제 제가 반대인가 해갖고 하면은 2,315원에 준다 하더라고요. 2,315원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준다라는 얘기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아이테스트로 가지고 가면 5천 몇 주를 준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비율이 따로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아이테스트로 흡수합병을 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손실이 큰데. 예. 결국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느냐, 이 이해 득실, 어떤 부분들이 좀 좋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세미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예. 그죠? 이거 왜 샀어요? 전에 그냥 그거 보고 지금 그게 몇 년째 들고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흡수 합병하기 전에 3천 얼마까지 갔다가 흡수합병 소리 나오면서 빠진 게 지금 계속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럼 왜 대응 안 하셨어요? 계속 있다 보니 너무 손해가 많다 보니까 그냥 들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어요. 자, 우선 세미텍 실적이 안 나와요. 그죠? 예.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죠? 반도체 수공정업체죠? 핵립스업체란 말이에요. 예. 아이테스트는 어때요?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 ITS도 같은 업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이 친구도 실적이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두 예. 회사가 합병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찬성하세요. 그래서 ITS 주식을 받으셔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 네. 저도요, 그러고 싶어요. 너무 손해가 많이 봐 있어가지고요. 그리고요, 예. 주식 하실 때 실적 안 나오는 종목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상담 마무리를 하고요. 문자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S 테크를 매수를 하셨어요. 참 좋은 주식 매수하셨네요. 15,000원에 매수하셨어요. 10%. 자, MDS 테크, 좀 괜찮은 부분들입니다. 스마트카에 대한 부분들, 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M&A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MDS 테크 같은 경우는, M&A에 대한 이슈, 즉, 이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강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뭐 M&A 인수에 나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뭐 현대차 그룹,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좀 인수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11,000원, 12,000원 자리대를 이탈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참 괜찮은 주식을 사셨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박스권이요. 큰 박스에 갇혀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자 상담을 보내신 분 같은 경우는 15,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 박스 상단입니다. 지금 그죠? 박스 상단권역인데 요 자리대는 일단 단기 매도를 해보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10%를 좀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죠. 아마도 이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되면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지고 있고 아마도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5,000원대 초반권역까지 한번 조정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10%니까 그냥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놓고 아마도 한 15,000원 정도 요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고요. 좀 더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종목은 한 2만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게 끌고 가시려면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AP 시스템입니다. 9,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9,9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는데 실적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꾸준하게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가 전망치를 한번 볼까요? 자, 전망치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좋았고 2분기 때 조금 나빠졌다가 3분기 때 왕창 나빠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적자가 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지금 3분기까지 누적을 따져보게 되면 약 167억 정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2012년도 결산했을 때보다도 일단 실적은 좀 잘 나왔어요. 다만 지금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AMOLED 장비 쪽으로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투자 지연을 좀 했습니다. 좀 투자를 좀 미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9,9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 다지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9,100원 자리대죠? 요 자리대 일단 바닥 다지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시간은 좀 다소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번 매도를 해주고 기다렸다 다른 종목군들로 한번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리움 쿠첸이에요. 6,18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리움 쿠첸 30%인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왜 손절들을 못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80원입니다.
자, 보시면 6,130원이면 6,180원이면 요 자리대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5,920원입니다. 이 저가권역,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5,700원 자리대, 요 자리대가 이탈되면은 아마도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성장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대는 아마도 지금 현재는 저항 자리대, 지지 라인대로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700원이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치를 약 한 6,700원 정도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점 이탈을 하게 된다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145만원에 50%, 145만원에 50%, 실적 부진 걱정이에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129만 5천원입니다. 130만원 깨졌습니다. 이거 더 밀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더 밀릴 수가 있는데, 120만원대 초중반권역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120만원대 초중반권역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20만원대에서 아마도 한 145만원, 150만원 요 사이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수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는 당연하게 밀려 내려오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밀리면 주가도 지수도 밀려 내려오겠고요. 결국에는 이게 4분기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뭐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고의 부분들 처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영업,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좀 다소 부정적으로 요인을 했고, 환율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일단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왔는데, 반도체 시장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시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다시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게 태블릿 PC죠. 스마트폰이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성장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포화 단계에 진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스마트폰으로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10% 정도의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태블릿 시장 같은 경우는 200%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분기 정도에서부터는 실적이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비싼 가격에 좀 매수를 하셨지만 우선적으로 좀 참아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만약에 매도를 하고 다시 잡으시겠다라면 아마도 125만원대 이 자리대까지는 뭐 몇 퍼센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참아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났을 때 그때 한번 좀 더 비중을 늘려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든가 그렇게 하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좀 더 길게 좀 보유를 해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조금 더 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미동전자통신입니다. 미동전자통신을 7,65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미동전자통신 한번 볼까요? 신규 상장을 했죠. 근데 신규 상장을 해놓고 난 이후에 지금 요 자리대를 안 깨고 있네요. 근데 7,65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매수가 부근입니다. 그죠? 매수가 부근인데 여기에서 되돌림, 이 하락을 했을 때 되돌림은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온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절반의 되돌림 기가 막히게 나오고 나서 윗꼬리 달고 밀려 내렸죠? 그죠? 그리고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조정을 받는데 만약에 이 7,050원, 7,000원짜리 이 자리대가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이 일단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 시에는 한번 매도 타임을 한번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8,300원대
이 자리대를 돌파 시도를 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그냥 짧게 챙기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로만손이에요. 8,220원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로만손 한번 볼게요. 로만손이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좋았었습니다. 그죠? 실적이 좀 좋았었는데 실적을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 주가도 꾸준하게 밀려내렸습니다. 자, 하락 추세 때 저항대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닥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하락 추세 때 돌파를 못했고 또 한 부분들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건 넘어섰습니다. 넘어서는 흐름들 속에서 이제 바닥 다지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도 한 7,700원짜리 때는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8,400원대 이 자리대를 단기 목표가로 좀 정해놓고 대응을 하자. 그리고 7,700원짜리 때가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죠.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 설명회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이수역에서 하차를 하셔서 7번 출구로 나오시면 100m 정도 쭉 올라가시다 보면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 4층에서 투자 설명회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2014년도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하시고 퇴근길에 들려서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일단 내일장 혹은 그리고 2014년도 시장을 좀 대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빼먹고 했습니다. 마지막 잔소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빼먹고 했네요. 자, 마지막 잔소리 짧게 할게요. 종목별 압축 대응입니다. 지금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즉 차별화가 진행된다. 앞으로 2014년도 시장은 조금 더 이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대응을 하자. 업종별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시 꼭 참여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